자, 이제 시작했어.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나라의 문화 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했었죠.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가 4가지가 있었지. 한번 4가지만 한번 기억해볼까? 제일 처음에 뭐 있었니? 글자, 한자, 그 다음에 사상, 유교, 종교, 불교, 그 다음에 법, 율령. 그래서 이 4가지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자, 그런데 이 당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굉장히 허무하게 멸망을 했고,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5대 10국이라고 해서 이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대가 찾아오게 되고, 이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송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대 중국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약했던 나라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 송나라의 통일, 그 다음에 송나라의 제도 정비, 그리고 송나라가 왜 군사력이 약했는가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의 북쪽을 지배했던 북방민족들의 정보광조와 송나라가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동했던 남송, 요 두 가지를 두고 거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 구성 부분을 봅시다. 송나라는 건국, 송의 건국과 제도 부분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할 거야. 그리고 정보광조, 그 다음에 남송, 요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따로따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정보광조는 한 7분 몇 초쯤 되고, 남송은 9분 몇 초쯤 돼. 요거를 한번 앞뒤 친구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따로따로 보고 오시면 되고, 각각의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설명을 해. 거꾸로 수업, 우리가 너희들이 하부루타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정보광조가 살던 지역보다 남송이 훨씬 살기는 좋아. 그래서 여기에는 어디가 더 살기 좋은지가 아니라, 너희가 북쪽 정보광조 밑에서 강북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라면 내가 사는 지역을 버리고 남쪽으로 갈 정도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살던 데 계속 사는 게 나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송의 건국 부분을 봅시다. 여기부터는 필기를 하세요. 자,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5대 10국 시대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했어.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당나라 말기 지방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어떤 사람들? 절도사들이요. 절도사였어. 절도사. 절도사는 어떤 사람들을 절도사라고 했었니, 얘들아? 지방에서 뭐를 갖고 있던 사람들? 그렇지, 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절도사였어. 그런데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송태조였는데, 자,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해. 그럼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 2가지. 어디의 힘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힘을 약화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군대를 없앴겠지. 자, 그래서 송태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랑 그들의 군대를 빼앗는 거였어. 자,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해왔나? 태조의 정책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바로 이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황제권. 황제의 권력이 강화되면 당연히 지방의 힘은 약화시키겠죠. 어떻게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냐? 바로 문치주의. 이 송태조가 생각을 할 때 당나라와 5대 10국의 문제점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높게 우대했었고, 또한 얘네들이 군대를 갖고 있게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문치주의를 통해서 군사권을 독점해. 누가 독점해? 황제가 군사권을 독점을 해요. 황제가 독점을 하고요. 무관은
안 뽑고 문관만 임명을 했어. 문관.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도 문관이었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맨날 글만 읽고 뭐 경전만 외우고 이러던 사람들이 전쟁 나면 얘네들이 이 군대를 지휘했던 거야. 그러면 평소에 군사 훈련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군대를 지휘하면 잘 됐을까? 잘 안 됐겠지. 이게 송나라의 군사력이 약했던 원인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송나라에서는요, 이 5대 19 때쯤 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주전충이 그 귀족들 자살시킨 거. 그래가지고 이 문벌 귀족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이 중국의 지배층으로 등장한 게 요 사대부라는 사람들이야. 아마 너희들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요 사대부라는 말 들어봤을 것 같아. 그 사극에 보면은 뭐 양반 사대부 집안이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사대부가 되어서 아무튼 이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사대부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대부라고 하는 계급이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사대부가 어떤 건지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때부터 이 당나라 후기에 있었던 모병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당나라 후기 때 모병제는 절도사들이 군대를 모집했다면은 이때는 나라에서 군대를 모집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 당나라 부병제 일대 군대는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농사 일이 없을 때 군사훈련을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직업이 농부일까? 군인일까? 농부겠죠. 농사 일이 없을 때 군사훈련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러면 장점. 사람이 많아져. 단점. 군사훈련 별로 안 하니까 군사의 질은 낮겠지. 하지만 모병제인 경우에는 진짜로 군사훈련만 하는 사람들이야. 장점. 이런 군대의 질이 높아지겠지. 단점. 군대 숫자는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에 이 송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군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뛰어나더라도 그걸 지휘하는 사람들은 문관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또 군사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송나라 때는요, 이 전시제도 이건 과거제의 내용인데 과거제에서 전시제도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전시제도가 뭐냐면은 너희도 우리 왕이나 황제가 사는 집을 뭐라고 하니? 궁전이라고 하죠. 궁전. 이 전자가 궁전의 전자야. 그러니까 궁전에서 시험을 본다는 얘기야. 우리가 과거 시험에는 한 1차, 2차, 3차 정도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종 면접이 황제 앞에서 면접을 봤어. 황제가 직접. 그러면은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나를 뽑아준 사람은 누구야? 황제가 나를 뽑아준 거지. 그러니까 나를 뽑아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겠고 또 황제는 내가 직접 뽑으니까 내가 볼 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황제의 인사권이 강화됐어. 자, 이러한 송나라 때의 모든 변화는 결국 최종 목표가 뭐였냐? 바로 황제의 독재 체제가 이 송나라 변화의 목표였어요. 귀족을 없애면서 이 하대부. 모병제의 군대는 전부 다 황제의 군대. 내가 뽑는 관리들도 황제가 뽑는 관리. 결국 황제가 모든 걸 다 하는 체제였던 거야. 이렇게 되면 장점 뭐 있을까? 네, 황제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나라가 잘 운영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 모든 황제가 똑똑하란 법은 없겠지. 무능한 사람이 황제가 될 경우에는 또 다시 나라가 엉망이 돼. 이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이 권력이 한 명에게 독점이 되면은 원래 모든 나라는 똑똑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나라는 제일 강력해. 그때가 제일 강력해, 나라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똑하리란 법은 없고 그 사람이 독재를 하는 사람이 똑똑한지는 모르잖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발전을 했다. 이런 경우는 똑똑한 사람이 독재했을 경우야. 하지만 이게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죠. 언제나 독재하는 사람이 모두 똑똑하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무능한 사람이 독재하면 그 나라가 망하겠지. 대신 권력이 나뉘어져 있으면은 그 발전 속도는 느리겠지만 아주 망하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권력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게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좀 더 빠른 발전을 위해서 황제가 독재하는 체제를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발전이 잘 됐지만 나중에는 발전이 오히려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송나라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 사대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봅시다. 사대부는요, 우리 사 플러스 대부를 합쳐진 새로운 말인데, 우리 요 사라고 하는 거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 언제 배웠니? 사. 중국의 어느 시대에서 할 때 배웠었어? 춘추전국 시대 할 때 배웠었지, 사. 춘추전국 시대에 사는 어떤 사람들을 사라고 했었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죠.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리야. 그러니까 결국 사 플러스 대부는 지식인 플러스 관리라는 얘기야. 옛날에는 지식인하고 관리가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어. 왜냐하면은 당나라 때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잘나면은 그냥 관직에 나가는 귀족 집안도 있었거든. 근데 송나라 때는 이 귀족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면서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인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식인과 관리가 하나의 신분이 되어서 사대부라고 하는 신분, 새로운 신분이 탄생을 해요. 자, 이 사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관직에 나간 사람도 사대부.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관리를 그만둔 사람들까지 모두 합쳐서 사대부. 얘네들의 공통점? 공부한 사람들이죠. 공부한 사람들. 공부해서 시험에 붙은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배층이었고 이렇게 한번 사대부로 인정을 받으면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큰 존중을 받았어. 자, 그럼 송나라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을까? 바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과거 시험 공부를 했어.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내가 창을 잘 쓰든 못 쓰든, 내가 활에 재능이 있든 모두 펜 들고 공부를 했어. 모든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은 축구 잘하는 손흥민도 수능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재능 낭비잖아. 그렇지만 이 시대는 과거에 합격하는 게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무예를 공부하는 사람들 저런 거 왜 하냐. 그 시간에 나는 글자 한 줄이라도 더 공부를 하겠다. 이게 돼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었었던 이유, 바로 송나라에는 과거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송나라에는 과거제가 어떻게 되었나 보도록 합시다. 송나라의 과거제. 송나라에서는요, 문벌 귀족 세력이 몰락하면서 과거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원래 문벌 귀족들은 과거 시험을 못 봐도 부모의 백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과거 시험을 봐야만 했어.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나왔던 전시제도, 이 전시제도를 통해서 황제에 대한 충성이 강한 관리를 뽑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합격자가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쉽게 말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바람직한 체제가 된 것 같아. 그렇지만 송나라는 이 과거제로 인해서 문제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았어. 우선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모든 교육이 과거를 위한 공부가 돼버린 거야. 과거에 나오면 공부를 하고
과거에 안 보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하는 학문만 발전을 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은 어떤 시험을 봐야 되니? 수능 시험을 봐야겠죠. 수능을 잘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교육은 수능 중심이야. 너희들이 뭐 역사 시간,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왜 하겠어? 그러면은 자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왜 다니겠어? 그게 다 수능에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모든 교육은 수능 중심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수학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뭔가 악기 연주를 잘해. 그래도 물론 악기 연주를 시켜주는 집도 있겠지만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이에 수학 문제집 하나 더 풀어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과거 시험을 한번 보려면은 나라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수능 한번 보려면은 돈 엄청나게 들어가. 야, 수능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떤 돈이 들어갈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수능 1년에 몇 명이나 수능이 볼까? 우리나라에서? 50만 명. 우리나라에서 수능 보는 사람이 1년에 응시생이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럼 이 50만 명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이 몇 개나 될까? 한 군데에 한 500명 본다고 쳐도 한 1000개는 필요하겠네? 그러면 이 1000개가 되는 학교에서 이 시험 감독을 하는 선생님들도 한 100명은 되겠지? 100명까지는 안 되나? 어쨌든 이러한 시험 자체를 운영하는 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출제하기 위해서 자 수능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좀 당연히 실력이 인정된 유명한 사람들이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능 시험 출제하기 어떻게 되면 한 달 전에 감금을 당해. 그 다음에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단절돼. 한 달 동안 어딘가에 호텔에 감금돼도 거기 밖에 못 나가. 핸드폰도 못 쓰고 인터넷도 못 해. 그 상태로 한 달 동안 시험 문제 내고 먹고 TV 보고 책 읽고 이것도 못 해. 외부랑 단절된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험을 한 번 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 게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만 명이 수능을 본다고 했는데 이 50만 명은 아마 대부분의 나이대가 한 19세에서 21세 사이 정도에 모여 있을 거야. 근데 송의 과거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연령대가 봤어. 평균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을 공부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사람들이 합격하는 나이대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에 합격한 사람들도 많았대.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아니라 과거를 한번 보려면은 진짜 몇 년 동안 일 안 하고 공부만 해야 겨우겨우 합격하는 시험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많겠니? 진짜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게 결국에 안 되면은 그치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컨닝하는 사람들. 당시 송나라는 이 과거 시험 2차 시험 볼 때는 독방에서 혼자 가둬놓고 시험을 봤대. 속옷만 입고 들어가게. 그래서 속옷에다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은 게 발견되기도 했대. 그 정도로 아무튼 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거야.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러면은요, 이렇게 과거 시험에 합격이 어렵다면 당연히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붙을 확률이 높겠지. 내가 일을 안 해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나오는 집은 당연히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결국 부유한 강남 출신의 형세호라는 사람들이 관직을 독점하게 돼. 이 형세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지방호족이야. 지방호족. 근데 지방호족 중에서도
특별하게 땅이 많은 사람들,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재벌 중에서도 찐 재벌인 거지. 이러한 사람들이 관직을 독점하게 돼. 이렇게 되니까 나중 가서는 결국 이 부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다 이 자기들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에서는 모든 정치가 이 부유한 강남 사람들 중심의 정치가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두 다 과거 공부만 하니까 당연히 군사로서 약해지겠죠. 자, 이렇게 송나라는 바로 이 과거제를 통해서 과거에 합격한 사대부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았어. 장점을 우리가 안 봤네요. 그러면 송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송의 장점. 과거제를 통해서 문제점이 많았지만 장점은 뭐가 있었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봐봐. 이 과거 시험을 보는데 나라에 돈이 들어가고 또 외적의 침입도 막아내야 되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많이 들어가겠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송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대 나라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 송의 장점 바로 부유한 경제력이야. 돈이 많아. 나라가 진짜 돈이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굳이 군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군사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그냥 돈 줄게 가 하면 되거든. 그랬던 나라야, 송나라는.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은 돈 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근데 그냥 돈 무시하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한테 돈을 더 주고 얘네랑 싸우라고 시켜. 진짜 돈이 많았던 나라야, 송나라가. 그리고 너희들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은 너희가 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런 걸 많이 하겠지만 가끔 보다가 공부하다 잡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네. 수학 공부하다가 무슨 잡생각이 드니? 우주. 그치. 막 수학 공부하다가 대체 이거 해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 지문 나오잖아. 영어 지문. 이 얘기 진짜일까? 찾아봐야겠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능 공부할 때 어땠냐면은 나는 수능 공부하다가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은 뭘 풀었냐면 너희들 국어의 비문학 알아? 네. 비문학 문제집을 풀었어. 왜냐면은 거기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새로운 생각이 들거든. 관심이 가거든. 또 비문학 문제 풀다가 이거 진짜야? 궁금해져. 그러면은 독서실에서 딱 덮고 컴퓨터 하러 가. 그러면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보다가 이게 이런 거구나. 또 타고 가다 보면은 또 시간이 금방 날아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과거에 필요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송나라에서는요, 바로 문화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 문화와 기술이 발전을 해. 그래서 이 송나라는 여러 가지 돈도 많은 시대였고 기술도 뛰어난 시대였었고 문화도 여러 문화가 발전하는 시대였고 다 좋은 시대였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군사력이 약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송나라는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 나라였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 결국 북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한테 영토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렇게 송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그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북방 민족의 국가들을 정복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맨 처음에 봤듯이 다음 시간에 두 개의 영상, 정복왕조의 영상과 그 다음에
송에서 남송까지의 영상.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송해 건국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